오후 2시 이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정우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 단독주택은 조용했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오전부터 성당 봉사를 나갔어요. 저녁 6시쯤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어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지요. 정우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35년간 교직에 몸담았어요. 마지막 7년은 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바빴지요. 아침 조회부터 저녁 회의까지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들이 정우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기다렸어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퇴임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 대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정우는 그날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정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리워한 건 학교가 아니라 필요하다는 느낌이었다는 거요. 누군가 자신을 찾고 의지하고 물어보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몇 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35년간 모은 돈 합쳐서 14억 원이었지요. 그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였지요. 안전했습니다. 아무 위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요. 이 돈으로 뭘 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가끔 말했어요. 여행이라도 가요. 하지만 정우는 여행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취미도 특별한 게 없었지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정우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다시 거실로 갔어요.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지요. 뉴스, 드라마, 예능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채널을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정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였어요. 저 집 사람도 나처럼 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지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교장도 아니었습니다. 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68세 노인이었지요. 이름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발령받던 날, 첫 제자를 만나던 순간,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던 날들이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았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아직 3시간이 남았지요. 저녁까지요.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옛 동료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지요. 여행 사진, 손주 사진,
취미생활 인증샷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올릴 게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정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점점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또 저물고 있었지요. 그때 TV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맞춤 재테크 세미나. 이제 여러분의 돈이 일할 차례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볼륨을 높였지요. 새로운 도전, 지금 시작하세요. 광고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로운 도전. 그는 무언가 찾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시내 호텔 세미나실에 있었습니다. 시니어 맞춤 재테크 세미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당에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5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 나간다고만 했어요.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네이비 정장에 밝은 회색 넥타이를 맸지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드림헬스 자산관리 박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안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행 금리가 몇 %입니까? 몇몇이 대답했습니다. 3%요. 2.5%.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아십니까? 작년 기준 3.6%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에 있어도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넘겼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세대의 돈이 이래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돈을 훔쳐갑니다. 정우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일한 돈이 사실은 줄고 있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세미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해외 채권, 배당주, 안정형 펀드를 설명했지요.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그는 쉽게 풀어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맞는 상품만 추천해 드립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정우는 망설이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명함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저기요. 정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게 정말 안전합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도윤,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의 돈, 이제 좀 쉬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도윤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당당했어요. 정우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흘 후 정우는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빌딩 12층이었어요. 드림헬스 자산관리라는 간판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밝았어요. 직원 몇 명이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도윤이 정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현재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14억 정도 됩니다.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세하게요. 하지만 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시죠. 안정형 해외 채권 펀드입니다. 연 15%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15%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은행 금리의 5배였으니까요. 네. 물론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입니다. 도윤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우상향이었습니다.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요.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14억 중 일부였습니다. 시도해 볼 만했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선생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5,300만 원이 됐지요. 한 달 후엔 5,500만 원이 됐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내 돈이 일하고 있구나. 석 달째 되는 날 계좌에 5,7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5%에 가까운 수익이었어요. 정우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결과를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규모를 좀 키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억 더 넣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재테크를 시작했어. 윤정이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재테크요? 무슨? 투자야. 전문가한테 맡겼어. 수익이 꽤 괜찮아. 얼마나 넣었는데요? 처음엔 5천, 지금은 2억 더 넣었어.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안전한 겁니까? 안전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야. 걱정 마.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정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를 좀 믿어봐. 이번엔 내 선택이야.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제 시작이야. 뭔가 해낼 수 있어. 그는 오랜만에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했어요. 2억 5천이 3억이 됐고 다시 3억 2천까지 올랐지요. 도윤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해외 부동산 펀드가 좋습니다. 추가 투자 어떠십니까?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3억을 더 넣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지만 정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 됐잖아.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어요.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짱구 영원. 손이 떨렸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지요. 여전히 영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전액 출금. 3일 전 정우는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요. 그는 차를 몰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빌딩 12층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 공실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 사무실 직원이 나왔어요. 여기 드림헬스라고 자산관리 회사가 있었는데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나갔어요. 갑자기요. 정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식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4억. 3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날렸지요.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우를 보고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돈이 없어졌어.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부 다 사기야. 도윤이가 사기꾼이었어.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느님, 미안해. 정우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조심하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이에요, 여보. 35년을 모은 돈이에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정우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좌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셨으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짐을 쌌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언제 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지요.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술을 마셨어요. 혼자 소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취해도 잠은 오지 않았지요. 교장이었던 내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틀째 정우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혹시 이정우 선생님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한미숙입니다. 30년 전에 선생님 반학생이었어요. 정우는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아, 미숙이? 네. 우연히 동네에서 선생님을 봤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우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 어디서요? 동네 카페에서 뵐게요. 제가 문자 보낼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우는 동네 카페 앞에 섰습니다. 미소카페라는 간판이 소박했어요. 정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지요. 선생님, 한미숙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그래, 미숙이구나. 30년이나 됐잖아요. 커피가 나왔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 힘드신 일 있으셨죠? 얼굴에 다 나와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정우는 천천히 말했어요. 투자 이야기를,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아내가 떠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돈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 내밀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지는 거죠. 미숙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남편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이 카페처럼요. 미숙이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생님, 복지관에서 문해교실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선생님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더 필요하신 거예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흘 후 정우는 미숙과 함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2층 작은 교실에 노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새로 오신 이정우 선생님이에요. 미숙이 소개했습니다. 정우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랑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은 이 글자부터 배워볼까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글을 못 배웠어요. 지금도 될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걸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복지관을 나오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어.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래야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정희가 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 옛날 제자가 데려갔어. 할만해. 정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 다시 시작하려고. 한참 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 좀 더 해볼게요. 그래. 기다릴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보였어요. 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 문해교실을 찾았어요. 오늘도 6명의 어르신이 교실에 앉아 있었지요. 정우는 칠판에 행복을 썼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써볼게요. 할머니는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획씩 그었지요. 행복.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옥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평생 못 쓴 글자를 이제 쓰네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개월 전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여보, 응, 저 내일 집에 갈게요. 정우는 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알았어. 기다릴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는 없었어요. 손에 작은 보따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도 마주 앉았지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돈 문제도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우리 둘의 돈인데.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교장이었으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어. 여보는 교장이기 전에 제 남편이에요. 정희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이야기해요. 뭐든지요. 그럴게. 약속해. 정우는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요즘 복지관 다니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잃었는지 말이야. 돈이요? 아니, 돈이 아니라.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람이었어. 관계였어. 당신이랑 제자들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문해교실 할머니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 그때 알았어. 내가 필요한 건 존재감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이었구나.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4억은 그냥 숫자였어. 하지만 사람은 달라. 사람은 내 인생 자체야. 정희도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저도 미안해요. 화만 내고 떠나서. 아니야. 당연히 화낼 만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문해교실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걸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가족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 편지지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써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읽어볼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평생 너를 키우느라 글을 못 배웠지만 후회 없다. 사랑한다. 객석에서 한 남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아들이었지요. 정우는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복지관장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곧 들어가. 저녁 차릴게요.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좋아. 곧 갈게.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우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른 걸 찾았어. 뭐요? 방향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투자.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실수를, 깨달음을,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돈을 잘못 투자한 게 아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다. 이제는 사람에게
관계에 투자한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투자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잃은 것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마음속의 교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정우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